안녕하세요. 나는 부동산 TV 나부티 인사드립니다. 오늘 토지, 농지, 양도세, 증여에 관련돼서 알아볼까 합니다. 제8회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탑10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번부터 5번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차를 보시면 오늘은 주로 토지, 농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인데요. 이 1번은 자격농지에 관한 거죠. 자격농지에 관한 것이고,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또 이제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지, 또 휴경기간이 있는 동안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또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8년 이상 자격농지에 대한 체크리스트 감면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정리가 잘 된 것을 퍼온 것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농지나 토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자격농지, 직접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선 구분은 8년 보유기간이 있고 8년 거주기간이 있고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이 보유기간이라는 건 취득일에서 양도일까지를 나타내고요. 거주 요건은 전입일에서 전출일, 자격 요건은 실제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필요 서류들은 보유기간을 증명하는 부분은 토지대장 등본이고요. 거주 요건은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되겠죠. 자격 요건은 농지 원부가 있고요. 자격 확인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일 현재 농지였는지 아니었는지 이 여부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 면제 제외 농지 여부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 안에 있는지 여부도 판단을 합니다. 토지이용 계획 확인원으로 시청이나 구청에서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번은 다른 소득이 있는 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죠. 농지 경작도 하고 플러스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랬을 때 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기준은 기본적으로 다른 소득이 3,700만 원이 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질문사항을 보시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제촌 작용하면서, 여기서 중요하죠. 제촌 살면서 농사도 지었습니다. 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직장을 다니면서 농사를 지은 경우 A농지 양도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을 보시면 8년 이상 농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 기간 1년에서부터 8년 동안 다른 수입이 3,70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이 기간은 제외하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하의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제외할 경우 기간은 5년밖에 안 되므로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없죠. 8년을 채워야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아래 보시면 자격농지에 대한 감면 한도가 있죠. 당해낸도는 1억 원 가능하고요. 5년 동안 두 번에 걸쳐서 최대 2억까지니까 올해 1억을 감면받았다. 근데 또 다른 자격농지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5년 안에는 한 번 더 1억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면 이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총급여액이 있죠. 총급여액, 사업소득액, 이 부분이 3,700만원 넘느냐 안 넘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을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해석 사례 1번, 2번 이에 따라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 두 번째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경우,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경우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농지는 양도시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1년부터 10년까지 농지를 활용을 하다가 다른 용도 용지로 바뀐 경우, 잔금시에 다른 용지인 경우죠.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질문을 보시면요.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제촌 작용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30년 이상 농사를 지었는데 감면 받을 수 없나요? 꽤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셨으니 당연히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이 89년도부터 22년 1월까지 농지로 쓰시다가 22년 1월에 대지로 변경을 하셨습니다. 이 변경된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는 양도시, 잔금시에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답변을 보시면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격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죠. 따라서 A대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므로 자격
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체크하시고요. 해석 사례 1번과 2번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 양도시 농지인 상태로 양도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기준은 최종 잔금시 또는 등기죠. 둘 중에 빠른 날입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 세 번째는 축사 양지를 양도하는 경우 축사 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은 무엇을 물어본 것이냐면 이 축사용지로 사용하고 22년 11월에 축사용지를 양도한 다음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 이전 시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순 폐업 시는 감면이 가능한데요. 이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을 보시면 8년 이상 축산업을 사용한 축사와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제 경우 A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이 답변은 8년 이상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축산업에 이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적용하는 것이죠. 이제 폐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폐업이 아닌 축사시설 이전 사유로 용지를 양도할 예정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농지도 그렇고 축사용지도 그렇고 감면 혜택은 같습니다. 당해 연도 1년, 5년 가세기간 2년입니다. 이 해석 사례 1번을 살펴보시면요. 여기는 이제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있죠.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석 사례 2번 보시면 부부가 축사를 같이 부부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2년 12월 30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 1억이죠. 1억 세액을 감면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이 감면을 받고 양도 후 5년 이내 같은 축산업을 다시 하는 경우가 있죠. 이 경우에는 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이거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해석 사례 3번도 살펴보시면 되고요. 비사업용 토지냐 사업용 토지냐 이런 판정 기준을 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휴경 기간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다쳤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일로 인해서 잠시 못할 수도 있는데, 이거의 기준은 기본적으로는 기간 중 60% 이상만 농지를 경작을 하였다면 비사업용 토지로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A 농지를 개인적인 사정으로 3년간 휴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A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요? 비사업용 토지냐 아니냐가 왜 중요하냐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게 되면 중과 양도시 10%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답변은 이 농지 사유자가 농지 소유 기간 중 일정 기간 제촌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죠. 해당하지 않는데 이 기간 중 60%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A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닙니다. 이 표를 보시면요. 이 양도일 직전 5년 중에 3년을 경작한 경우 60%죠. 3번을 보시면 소유 기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인 기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다음을 보시면 비사업용 토지 판정 관련 기간 기준이 있죠. 이 5년 이상, 3년, 5년, 3년 미만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기준은 소유 기간의 60%죠. 이 세 번째 100분의 60에 상당한 이상의 기간 필요합니다. 아래표를 보시면 기본 세율과 비사업용 세율이 있죠. 이 기본 세율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비사업용 토지로 세율을 적용받게 되면 플러스 10%가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잘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이 상속받은 농지죠.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받았는데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질문인데요. 2001년에 6월에 아버님이 A 농지 취득하셨고 2015년 8월에 상속을 받게 됐습니다. 2023년 10월에 양도할 예정인데요. 질문을 보시면 A 농지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데, 제 경우 A 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은 없지만 아버지가 장기간 직접 경작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A 농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일단 상속을 받는 경우는 원에서 받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세율적인 부분에서는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요. 직계 존속이 8년 이상 농지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는 비사업용 토지를 기본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아의 경우 A 농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는 아닙니다. 중간은 없죠. 대신에 이 아래표를 보시면 이 상속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시에는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1억이 있었죠. 감면 혜택이 있고요. 3년 지나서 양도 시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 상속인이 직접 1년,
이상 병작하면 감면 혜택을 줍니다. 해석 사례 1번을 보시면요. 이 증여받은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지역으로 이제 편입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는 비사업용 토지로는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석 사례 2번도 살펴보시고요. 이 다음 시간에는 이 새로 바뀐 2022년 농지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것이고요. 지금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다음 시간에는 6번부터 10번까지 살펴볼 것이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좀 더 힘을 내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